제가 일전에 샌디에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창밖으로 주변에 다른 비행기들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후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졌죠. 실제로 비행기도 후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항공기가 후진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지상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것뿐이죠. 일부 비행기는 소위 파워백이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비행기를 후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 비행기의 제트 엔진은 뒤쪽이 아닌 앞쪽으로 역추진을 합니다. 제트기들은 착륙 후 최대한 빨리 기체를 멈춰야 하거나 비상정지를 해야 할 때 역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프로펠러를 장착한 소형 항공기가 역추진 방식을 이용해 주로 후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더 큰 제트기도 때로는 파워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행기가 후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몇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역추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노력이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귀청이 터질 듯 요란합니다. 둘째, 최대 역추진을 하는 엔진은 심각한 안전 위험을 불러일으킵니다. 강력한 기류가 놀라운 속도로 지상에서 이물질들을 끌어올립니다. 그 중에서 작은 금속 물체가 가장 위험한데요. 터미널 유리창을 깨뜨리고 지상 인력을 다치게 하고 비행기 동체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추진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엔진은 최대한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연료 소비는 더 많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아주 더 많은 비용이 들죠. 또한 비행기가 엔진 역추진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양의 CO2, 즉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가스는 지구온난화의 대기오염의 큰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러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일들은 이 조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사가 후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기의 꼬리가 지면이나 다른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경미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비행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면 앞으로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는 철저하게 점검을 받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지상에서 이동할 때 일부 비행기들은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방향으로 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만장일치에 답변하는데 확고부동한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 날개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보통 날개는 항공기를 공중에 띄울 수 있을 정도의 양력만 생산합니다. 뒤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비행기는 하늘에서부터 바위처럼 곤두박질 칠 거예요. 반면 후진 비행 금지 규정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바람이 극도로 세고 비행기가 최저 속도, 즉 바람보다 느린 속도로 날고 있다면 지상을 기준으로 할 때 후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여전히 앞으로 날고 있는 중이라고 믿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속도가 기체를 공중에 유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비행기가 후진할 수 없는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에 대해 항상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다른 의문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바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 로켓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 이상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사실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도록 해주는 건 바로 공기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거의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희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발한 모양을 가진 큰 날개도 강력한 엔진도 비행기가 우주의 진공 근처에 도달할 정도로 높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주로 가려면 여전히 로켓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비행하는 동안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훨씬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들이 있죠. 그렇다면 전기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모든 것이 기내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리 좋은 배터리도 제트 연료보다 40배 덜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재설계된다면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여객기들은 계속해서 제트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기 비행기가 곧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또한 날씨가 매우 더울 때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진이 과열되고 오작동하기 시작해서일까요? 알고 보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극도로 높은 온도의 문제는 비행기가 공중으로 오르기에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력이 없으면 비행도 없죠. 이런 양력을 생성하려면 비행기 주변의 공기 밀도가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분자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낮은 공기 밀도를 초래합니다. 날개는 밀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되지 못하고 필요한 양력을 생산할 수 없을 거예요.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비행기가 허리케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허리케인이 뇌우처럼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허리케인은 거대한데 말이죠. 허리케인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고 그 영향은 그 후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대부분의 허리케인이 뇌우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비행기는 허리케인 위로 쉽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상업용 항공기라도 허리케인의 둔벽을 통과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상 상태가 가장 나쁘고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허리케인의 중심에서 멀리 비행하는 것은 비행기에게 아무런 위험도 주지 않습니다. 주로 비행기는 허리케인 위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뇌우의 경우 상단이 고도 18,30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름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인 약 1,700m보다 훨씬 높은 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뇌우를 만났을 때 조종사들은 그 주위를 돌아가거나 되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토네이도를 통과하는 건 어떨까요? 비행기가 그런 위협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토네이도의 전진하는 움직임과 그 과정에서 갇힌 엄청난 파편들, 그리고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풍속의 파괴적인 조합은 도중에 만나는 모든 항공기를 파괴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종사들이 토네이도로부터 32km보다 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토네이도 위로 비행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연현상은 비행기의 최대 순항 고도 훨씬 너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박도 높은 고도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죠. 우박을 만나 일어나는 결과는 그리 극적이지는 않겠지만 비행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박이 크면 비행기의 엔진까지 파괴해 불시착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박은 일단 맞닥뜨리게 되기 전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박은 상승 기류에 실려 폭풍의 꼭대기에서부터 수십 킬로 높은 곳에서부터 내릴 수 있습니다. 폭풍 후 위로 순항하는 비행기라도 우박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박을 맞으면 암 유리가 파손되거나 엔진이 망가지는 등의 다양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 비, 얼음 등의 기상 시스템이 이 파티를 위해 모일 때 우박은 보통 늦음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비를 피하려다 우박을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네, 썰렁한 농담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